하고서 오늘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제가 계속 가설 검증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그젬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언제나 지금은 모수를 모르는 분포지만 IID로 뽑은 샘플에서 놀고 있고요. 다음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모수가 어디에 분포해 있는 분포라기보단 모수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스칼라로 랜덤하지 않게 정해져 있는 모수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규모 가설은 그냥 심플 가설이죠. 어떤 고정된 점 세타 제로가 있어서 세타가 세타 제로다 이런 게 보통 규모 가설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보통 대립 가설이고요. 그래서 뭐 암묵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1은 서로서 모수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녀석들이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검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였냐면요. 이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그다음에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규칙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말았더니 어떤 t라는 함수로 가공을 하고 나서 그 녀석이 어떤 c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겠다. 이 규칙을 정했는데 그 정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검정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검정 절차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는 규칙을 보통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렀었고 이 C를 기각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테스트에 누구든지 테스트를 아무거나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이 테스트의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검정력, 파워를 보통 얘기했었죠. 자, 사이즈는 어떻게 정의됐었는지 기억하세요? 사이즈라는 거는 타입 1 에러의 최대 확률이죠. 네, 타입 1 에러라는 거는 일단은 규모 가설이 맞을 때 우리가 H0를 리젝트할 확률로 정의되니까 일단 규모 가설이 맞다는 거는 세타가 오메가 제로가 있을 때의 확률이겠고 잠깐만 이거 생각할게요. 그때 H0를 리젝트할 확률로 정의되는데 이게 세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타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최대를 컨트롤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 가설이 정의되는 모수 공간에서의 최대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와 파워는 뭐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정의가 좀 대칭적이진 않았죠. 자, 파워라는 거는 진짜로 이 H1이 true일 때 제가 뭘 읽었어요? 잠깐만요. H1은 세타가 오메가 1에 있을 때 자, H1이 true일 때라는 건 true 세타가 오메가 1 안에 하나의 점일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타가 오메가 1의 하나의 점일 때 우리가 H0를 리젝트할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테스트를 찾습니다. 어떻게? 뭐 사이즈는 0.05로 컨트롤을 하는데 그런 테스트들 중에서 각 세타에 대해서 파워를 최대한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사실 그냥
쓰기만 하면은 가설 검정 예제로라고밖에 쓸 수 없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예제를 살펴보진 않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지검정이라고 부르는 거랑 T검정이라고 부르는 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다음에 여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카이제곱 검정. 혹시 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연구 같은 걸 하고 논문을 쓸 때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제 논문을 쓸 때가 되면은 너 지검정은 해봤어? 너 이거 T검정 한 거야?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먹으실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오탈자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멘붕하다 수업 끝났었죠? 다시 보니까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실수를 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썼었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여기를 뮤제로 빼기 뮤로 바꾸면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었잖아요. 이 마이너스 붙으면 깜빡하고 그냥 마이너스를 없애버릴 거거든요. 자, 이게 맥락이 뭐였냐면요. 그 파워 펑션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원 샘플 어디 갔어? 네. 자, 대표본 원사이디드라는 거는 여기 이 규모 가설이 한쪽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의 모평균을 테스트하는 문제였는데 한쪽을 가설하기 검증하기 위해서 파워 펑션 살펴보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정력 곡선에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검정력 곡선을 지금 여기서 지금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뮤 재료를 기점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감마 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그려보려고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뮤가 뭐 검정력 함수와 뮤제로일 때 정의되는 건 정의가 되는 거 관심은 없지만 일단 뮤가 뮤제로일 때 집어넣어 보면은 그냥 1-BC죠? 즉 아까 C가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다드 노멀의 1 빼기 알파 퀀타일로 정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력 곡선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Y축에서 U가 뮤제로일 때는 알파에 딱 찍히고요. 무슨 뜻입니까? true가 뮤제로일 때 H0를 리젝트할 확률이 알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뮤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주 증가함수니까 뮤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점점점 감소하고요. 점점점 감소하는 녀석을 1에서 빼니까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우리가 프로포즈한 테스트는 true가 뮤제로면은 이 규모 가설을 이 T in C, 즉 우리가 H0를 리젝트할 확률이 뮤제로 근처에서는 알파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자, true 뮤가 우리의 규모 가설 뮤제로랑 조금씩 멀어질수록 우리가 점점 이 H0를 리젝트하고 H1을 택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졸려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여기까지 잠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그샘플 4.5.4입니다.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4.5.3 이그샘플의 세팅을 같이 가정을 하고요. 4.5.3의 세팅이 뭐였죠? 다시 올라가서 읽어보세요. A를 랜덤 샘플 뽑았고 트루 디스트리뷰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집단의 류에만 관심이 있고, 자, 규모가설은 정해진 전 유제로 평균이 3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H1 대략가설은 우리가 새로 시험한 그 물질에서의 그 모평균이 3보다는 크다입니다. 네? 더해진 조건이 뭐냐면 뭐가 더해졌어요? 다른 거 똑같고 정규분포가 들어갔습니다. 정규분포면 엄청 좋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정규분포에서의 랜덤 샘플들은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스튜던트 정리 같은 거 써가지고 95% 신뢰도의 이그젝트한 신뢰 구간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었죠. 그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사이즈 알파를 이그젝트하게 매치하는 테스트를 한 번 더 프로포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울게요. 솔루션. 항상 3개를 써야 됩니다. 검정 통계.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규모가설이 맞을 때의 분포. 그다음에 이걸 언제 기각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H0가 뮤는 뮤제로였고, 그 다음에 H1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였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X바 마이너스 뮤제로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자, 왜 하필 이걸 했을까요? 자, 만약에 트루 뮤가 뮤 제로라면 요 T 어떤 분포 따르죠? 자, 잘 생각해봐요. 자, 물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t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됩니다. 자, 그렇지만 n에 상관없이 얘가 이그젝트하게 따르는 거 있어요. 이그젝트하게 따르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그젝트한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그젝트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이게 tn-1 따른다는 게 어디선가 적혀 있을 겁니다. 스튜던트 정리죠.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양 단측 검정이고, 단측 검정을 지금 요거 결정을 내리려면 직관적으로 이 표본 평균의 큰 곳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관의 기초에서 리젝션이죠. 그러니까 C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C를 그냥 잡으면 안 되고
C가 정확히 어떤 값이다라는 걸 딱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본 사이즈 알파에 대해서 그 사이즈 알파를 어치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를 어떻게 잡아야 사이즈 알파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where C satisfies 알파는 probability H0가 true일 때 T가 C보다 커. 이 확률이 만족되도록 이제 C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C가 존재하고 유일하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니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C를 적시해줘야 됩니다. 자, since we can set such C as C는 Tn-1, where okay, minus alpha is the 1 minus alpha quantile of T and distribution. 여기서 끊으면 안 되죠? 한번 since를 집어넣으시고 since pH0 T가 C보다 커 같다는 거는 자, 위에서 보신 게 H0에서 T의 널 디스트리뷰션이 자유도 n-1짜리 T분포라는 걸 보셨었죠? T가 n백을 따를 때 T가 C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는데 지금 요 녀석을 지금 우리가 알파를 풀려면은 이게 동치 조건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T가 T n백을 따를 때 T가 C보다 작거나 같다가 곧 1 알파가 되죠? 아주 기초적인 상승인데 괜히 말을 좀 길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정리해서 보니까 어차피 T는 자유도 n-1짜리 T분포 따르고 우리가 C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이 T가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1 알파가 되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즉 T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딱 C라는 점을 잡았을 때 요쪽의 확률이 1 알파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퀀티티를 우리가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C에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요 넓이 퀀타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여기 1 발 퀀타일을 넣었을 겁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퀀타일을 더 많이 쓰는 거. 크리티컬 포인트 퀀타일을 크리티컬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네. 이게 문제 끝인가요? 이제 4.5절은 끝났고요. 이제 더 많은 예제들을 예. 이 예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 다 했죠? 왜 다 했어요? 검정팀이랑 잡았고 리젝션 일단 C 정확하게 적시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자, 이그젠플 4.5.4 뭐 했는지 봐요. 4.5.3, 4.5.3, 그다음에 4.5.2 보시면은 4.5.3은 모집단의 평균을 똑같이 그 요 녀석 표본 평균 빼기 그 유제로 나누기 표본 표준 편차 나누기로 표현을 했는데 샘플이 클 때 이제 스탠다드 노말 따른다라고 근사를 해가지고 사이즈 같은 거 계산했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생긴 거를 진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표준화된 어떤 이 값을 지분 스탠다드 노말에 어프록시메이트해서 파워를 계산하는 검정을 주로 지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뮤와 시금 정규성 가정 하에서 똑같은 검정 통계량이긴 한데 T분포로 근사하는 절차를 보통 T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예제들은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x가 마이너스 뮤제로 s 나누기로 대응을 했고 이게 h0가 u는 뮤제로 h1은 u가 뮤제로보다 크다 했죠. 그 다음에 네, 그랬고요. 그래서 특히 요 4.5.3이랑 4.5.4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집단에서 그 한 집단의 모평균만 검정하는 거죠. 얘네들을 1표본 4.5.3은 지검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5.4는 T검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 탐구하는 가설이 한쪽이죠. 그냥 관측 가설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이 문제는 목평균을 검정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왠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측 가설 말고도 1표본 지검정과 T검정에 뭔가 양측 가설 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우리 신뢰 구간 공부할 때 한 집단에 대해서만 그 목평균의 신뢰 구간 같은 걸 계산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 같은 걸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설 검정적으로 가지고 오면은 서로 다른 두 표본에서 목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목평균을 검정하는 문제에서도 지검정과 T검정에 대해서 단측, 양측, 다음에 1표본, 2표본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교양통계학책,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통계학책을 보시면은 드립다 이것부터 내밀고 봅니다. 맨 처음에 조금 확률 통계의 기초 이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세상에서 이런 가설, 이런 검정 절차들이 확 떨어졌다 하고 그걸 착 진행합니다. 이번 그 지금 학부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는 조금 확률 통계를 좀 이론을 엄밀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어떤 걸 유도하는 거냐면은 그 정확히 왜 T 디스트리뷰션 위드 자유도 n-1이 나왔는지 그거를 유도 과정을 저희는 공부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 있었고요.
지검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원에서 보시겠지만 지검정의 이론적 근거인 중심극한 정리의 정확한 증명을 이제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교양통계학에서 생략됐던 증명 과정까지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코멘트 할 만한 게 세상에 이렇게 규모 가설을 그 가설 검정이 필요한 문제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모평균을 검정하는 문제에 대한 베리에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모 공분산을 검정하는 문제들도 아마 숙제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모분산 사고를 확장시키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수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건 다 가설 검정의 프레임워크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꼭 다루고 싶은 목표는 회계 분석 같은 거 있죠. 자료의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 선형 회계를 컴퓨터한테 돌리기 시켜요. 그러면은 이 베타들의 추정값 나오고 옆에 각 이 뭐 소득은 뭐 성별, 뭐 교육 수준 그 개수마다 무언가 그 적합 값 이외에 어떤 값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은 무엇을 검증하는 것이냐? 자, 뭐 이런 거 기물가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선형 모형을 갖고 있을 때 난 X1이 Y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소득이 어떤 교육 수준과 관련이 없어? 아니면 있어? 내가 소득이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A 베타 2는 이퀄스 제로를 규모 가설로 삼아가지고 저 H 제로를 아마 기각해보고 싶을 겁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모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가 매우 많고 그때 공부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번 과목에서는 선형회계 분석 정도는 저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의 노트 올렸습니다. 이거 다 열어보세요. 자, 4.6절에서 다루는 거는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셋 정도 되겠습니다. 3개 정도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강력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자주 다루는 개념이 P값이라는 개념이거든요. P값을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6점을 읽어볼게요. 제목은 라지 샘플. 라지 샘플이면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뭔가 근사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합니다. 투사이드 테스트입니다. 투사이드 테스트라는 거는 대립가설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모평균에 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용어로 다시 정리하면 1표본 지검정 양측 가설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르는 모평균과 모분산을 가진 랜덤 샘플이 n개 있고요. 자, 대표본 검정 절차를 하나 제안하십시오. 자, 그런데 사이즈 알파는 근사적으로 달성이 되어야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사이즈가 알파로 수렴해야 되고요.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규모 가설은 주어진 하나의 뮤제로에 대해서 그 미지의 우평등의 뮤제로라는 게 규모 가설이고요. 그다음에 뮤제로보다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규모 가설이 뮤제로는 아니라는 게 지금 대립 가설입니다. 자, 아까 세팅이랑 다른 게 뭐죠? 4.5.3이랑 다른 거는 그냥 대립 가설의 방향이 양측이 됐다는 것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4.5.3은 뭐야 이제 여기서도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써놨습니다. 자, 읽으면서 좀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 2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래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 기대 점수가 한 50점 정도인데 20명한테 센 수학으로 시켰어.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한 51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52점인가. 네, 그럼 이게 센 수학을 가지고 모집단에 공부를 시키면은 평균이 50점이 될 것 같다. 아니다. 52점은 의미가 있는 변화다. 자, 이거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방향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센 수학이 아니라 누가 쓴 허접한 교과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본 풍립에 48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또 검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48점이나 52점은 이거는 그냥 랜덤한 베리에이션이라서 목평균이 50을 벗어난다고 주장하기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표본 평균이 한 35점이나 75점 정도 나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교재를 잘못 만들었거나 잘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H1을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려면은 이 표본 평균이 어떤 값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리젝트 H0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알파로 H0에서 그 확률을 잡아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요 둘의 확률의 합이 이제 알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생각을 해보건데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x 반은 어차피 정기분포로 분산될 테니까 시메트리컬 변화예요. 그러면 뭔가 둘의 프로포션을 조금 고르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알파를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씩 할당을 시키는 게 어떤 센스로 보면 괜찮은 전략일 것 같지 않을까요? 왜 괜찮은지는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학과 대학원에 가시면 다루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각각이 2분의 알파가 되기를 원한다 정도로 컨센서스를 갖고 테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3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규모 가설이 맞을 때 검정 통계량의 분포, 그 다음에 기각력. 뭐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풀해놓고 달라진 게 가설의 방향밖에 없죠. 대립 가설의 방향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b0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물론 검정 통계량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쉬운 예제라서 이걸 위주로 일단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규모 가설 화에서의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어신타티. 얘는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대충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고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규모가 서로 차이인 상황 그러면은 t가 어떤 분포를 따라요? 기억나요? 네, 스탠다드 노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 지금 요 녀석 자체가 지금 널에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의 그 원칙에 따르면은 요 녀석의 양측 뿌리의 확률을 2분의 알파가 되도록 C를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시작 문제는 자, T 절대값이 C보다 크거나 같다고 잡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거는 자, T라는 검정 통계량의 널 하에서의 어심타틱 분포에서 C 또는 마이너스 C 바깥에 있을 때 이제 규모가 덜을 기각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where C satisfies probability H 널 절대값 T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알파가 되도록 요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죠. 자, since pH0 절대값 t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자, t가 스탠다드 노말 따르는 했죠. 그래서 스탠다드 노말 따르는 확률 변수를 노말 g라고 둔 다음에 절대값 g가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즉 뭡니까? g가 노말 제로가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g가 마이너스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동일하게 g가 스탠다드 노말 따르는 녀석일 때 g가 죄송합니다. g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겠고요. 여기서 제가 등호 하나를 이렇게 어심타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분포가 시메트릭하니까 얘네 둘. 네, 두 배죠. 2PG가 C보다 크다 같다. 물론 암묵적으로 C가 지금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파를 얘를 달성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요 녀석이 2배가 알파가 되도록 하려면은 2분의 알파 하나는 2분의 알파가 돼야 되니까 즉 PG가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알파 5R P가 G가 C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저 말은 G가 C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2분의 알파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따라서 C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네, 정규분포에서 1-2분의 알파 퀀타일로 잡아주면 되죠. 알파가 보통 0.05니까 얘는 뭡니까? G 0.975. 자, 스탠다드 노말의 97.5% 퍼센타일 얼마입니까? 1.96 것이기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양측 검정을 위한 죄송합니다. 양측 가설을 위한 그 지검정을 1표본 지검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른 것 뭐 이 모평균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양측 검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직관적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건 뭐 시메트릭이건 언시메트릭이건 대개의 경우 양쪽에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씩 하는 그 기강력을 정하시면 그게 보통 다른 그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노트로 이번에도 검정력 곡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검정력 곡선을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의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보통 검정력 곡선은 H0가 맞을 때가 아니라 H1이 맞을 때인데 H1이 맞을 때의 이 분포 계산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그젝트한 폼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 폼을 계산해가지고 검정력이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에 대한 직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만들어 보는 게 지금 검정력 곡선 계산의 목표입니다. 자, approximate power function of the proposed test result is zero if and only if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테스트죠? 자, 검정력 곡선은 지금은 미지의 모수가 뮤니까 그냥 뮤를 인풋으로 하고요. 뮤는 뮤제로가 아닌 뮤는 뭐든지 들어올 수 있겠고 지금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 녀석입니까? 트루민이 뮤제로가 아닌 뮤라고 할 때 검정 통계량을 자 15나 하나 같은 값 제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1-2분의 알파 퀀타이를 그냥 C라고 놓습니다. 요 녀석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유도해 보세요. 자 저기 뭐야 이거 둘로 갈라가지고 이제 쓴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얘가 뮤일 때 그 스탠다드 노멀로 근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뮤제로 빼기 뮤 나누기 s는 루트 n을 더했다 뺐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어차피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표본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에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스탠다드 노멀 CDF에 대해서 이거는 왼쪽 꼬리의 확률입니다. 왼쪽 꼬리 쪽의 파워입니다. 뮤제로 빼기 U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마이너스 C. 이게 마이너스 C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C랑 C로 갈리잖아요. 이게 왼쪽 마이너스 C 파트에서 온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오른쪽 C 파트에서 온 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끝날 때 단축 검정에서 우리가 이미 계산해 본 적이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스탠드드 노멀 CDF 함수 뮤0 마이너스 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더하기 C 요 녀석을 이제 검정력 곡선을 이거 뮤제로가 아닌 임의의 실수 뮤에 대해서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자료에서 n, 시그마 모두 하나로 주어졌 뮤제로까지 다 주어졌다고 치고 어차피 C는 알파를 0.0으로 고정하면은 1.96 되는 애고 알파를 0.01로 하면은 여기가 2.58이 되는 게 C입니다. 검정력 곡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n은 20으로 두고요. 뮤제로는 3만, 그다음에 시그마는 5,000으로 두고서 이제 유의 수준을 0.01로 해보고 0.05로 했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0.01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제1종 오류를 일으킬 확률을 더 줄이는 거니까 훨씬 더 보수적으로 뭐라 그러냐.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되게 위험한 사건의 어떤 확률을 1% 언더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같은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 검정력에서도 이렇게 손실이 오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뭐라고 하죠? 점선부터 보시면, 자, 점선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 떠 있죠? 물론 그 트루 뮤제로 뮤가 트루 뮤제로 같을 때 3만일 때는 정확히 이 테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0.05를 달성하고요. 그 다음에 뮤가 트루 뮤가 뮤제로에서 멀어질수록 트루 뮤가 여기였으면은 내가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 뮤가 뮤제로에서 멀수록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검정 통계량으로 유의 수준만 낮춰가지고 그 크리티컬 밸류 C를 더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뮤가 뮤제로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0.0이면 되는데, 유의 수준이 더 낮아진 건 좋은데 안 좋아지는 건 뭐예요? 그 유의 수준 0.05짜리 테스트보다는 자, 동일한 그 뮤에 대해서 더 H0를 기각할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유의 수준을 더 낮게 택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더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검정력이 그만큼 더 낮아집니다. 상식과 매우 합치하죠. 상식과 매우 합치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높은 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 검사 같은 걸 실시하면은 당연히 무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테러리스트 같은 걸 색출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암 진단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 키트 같은 게 있는 게, 암 진단 키트 같은 게 모든 암을 100%다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암이 있을 때 그 암을 정말 100% 검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암이 있을 때, 암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할 때 내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 키트에 뭔가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하는 거는 어떤 이 화학 물질과 내 몸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것일 텐데, 그게 암 환자라고 진짜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수준이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그 키트의 점수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크리티컬 밸류 C를 정하는 거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을 전부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을 전부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냐, 이 크리티컬 밸류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자, 컷오프를 높이면 우리가 더 적은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겠지만, 그만큼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들은 훨씬 더 암 환자의 확률이 높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걸 포기하게 되니까 암인데 진짜 암 환자인데 암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그 암 환자인데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자, 0.01 나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 뭔가 제가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0.05야, 0.01이야. 0.01이면 일반인도 병원도 많이 가게 하는 0.01 같은 경우면 오히려 이쪽이겠네요. 내가 제가 처음에 예제를 잘못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0.01이면은 대충 의미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제를 계속 끌고 가면은 시간이 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1표본 검정에 대해서 이번에 T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4.1과) 똑같은 세팅으로 하는데 x가 추가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까지 넣겠습니다. 자, 이때 사이즈를 이그젝트하게 알파를 달성하는 테스트를 하나 제안하십시오. 엑서사이즈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사고의 흐름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T검정과 G검정은 검정 통계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 검정 통계량 T가 만약에 H0, U는 무제로가 true라면은 이제는 n을 무한대로 보낼 필요도 없이 얘가 정확히 어떤 분포를 따르죠? 자, Tn-1을 따르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우리는 지금 양측 U가 너무 표본 평균이 너무 큰 값이거나 표본 평균이 너무 작은 값인 두 경우 모두에 H0를 리젝트하고 싶으니까 절대값 T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리젝트를 하기로 하고요. 자, where 이건 한번 계산해 보세요. C는 뭐일 것 같아요? 요 분포에 알파에 맞추려면은 양쪽에 이렇게 맞춰야겠죠. 양쪽이 2분의 알파씩 면적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 1분에서 2분의 알파 쿼터이겠죠. T 자유도 T 빼기 N 빼기 1짜리 T 분포에 1 빼기 2분의 알파 쿼터. 그러면 이게 요 지금 우리가 이그젝트한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이그젝트한 파워 펑션 같은 것도 그려보고 싶은데 여기부터 조금 복잡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널이 true가 아니면 지금 저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뭐 비중심으로 T 분포 이런 걸로 정의되는 분포를 따르거든요. 근데 이게 정의도 복잡하고 굳이 우리가 여기 유도까지 하면은 대충 다시 이런 쉐이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는 순간으로 와볼까요? 센 수학을 해서 뮤제는 50이라고 합시다. 자, x바는 뭐 51점, 그다음에 20명 검사했고 s는 뭐 한 5 정도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t는 x바 다시 뮤제로, 그다음에 b s는 루트 다 계산해서 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를 T 검정을 해야 돼요? G 검정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 넣고 결과가 좋은 걸 아주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자, 조금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T 분포가 훨씬 더 꼬리가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이렇게 생겼으면은 T 분포는 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G의 1 빼기 2분의 알파랑 T의 n 빼기 1, 1 빼기 2분의 알파.
둘 다 양 그 요쪽 넓이를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어떤 그 점이죠. 똑같은 퀀타일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요? T가 훨씬 더 오른쪽에 있을 것 같죠. 왜냐면 꼬리가 더 두터우니까요. 그러면 저기 그 이런 말로 해볼 수 있을까요? T 검정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T 검정을 기각하려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더 넓은 더 그쵸. 넓고 그렇죠. 그러니까 T 검정을 기각하면 T 검정에서 기각을 하면은 G 검정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G 검정을 기각을 하면은 T 검정을 기각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최대한 뭐라 그러죠? 내가 만약에 센수학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은 G 검정으로 주장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자, 그렇지만 소비자는 뭐로 검정하고 싶겠습니까? T검정 그러면은 규제기관이라면 뭐로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에서 뭐라죠? 규제는 규제기관, 엄격하게 검사하는 기관은 소비자의 마음으로 T검정이 결과까지 보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개 해보고 가장 보수적인 결과에서도 우리가 H0를 리젝트했다 라면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리마크할 것은 원캔 업저버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뭐 개념까지 생각할 이걸 뭐 이렇게 이그젝트한 정리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데 약간 쌍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양측 가설에서 이 기강력 잡는 거랑 여기서 미지의 모습 유제로 추정하는 문제랑 그 문제에서 신뢰 구간 잡는 거랑 뭔가 대칭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자 이거 뭐야? 신뢰 구간 뭐야? 검정할 때는 이거 바깥에 있으면 기각하는 거고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해요? 신뢰 구간에서 뮤제로 신뢰 구간을 뭐의 경우에서 잡아요?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해서 잡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검정들은 그거에 대응하는 신뢰 구간들이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논문을 보시면은 어떤 포맷으로 보고를 하냐면은 일단 신뢰 구간 먼저 보고를 하고 보통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H0가 뭐 소득의 효과가 빵이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모형을 돌려가지고 베타 1의 추정값을 보니까 0.4고 신뢰 구간이 0.2, 0.7입니다. 보통 95% 신뢰 구간이죠 이거. 95% 신뢰 구간에서 0이 없다면은 이거는 95% 신뢰 수준의 양측 가설, 규모 가설은 무조건 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예제를 얘기할까요? H0가 뮤지의 죄송합니다. H0가 뮤가 0인 규모 가설을 우리가 한번 뭐 T 검정이나 아니 G 검정으로 검정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기강력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사실 이것만 봐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뮤의 55% 신뢰 구간이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뭐 0.2, 0.7이라고 해봐요. 자, 그럼 이것만 보고서도 H0는 유의 수준 5%에서 기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밴드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제면은 네.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아 관련이 있다. 아 이게 U는 제로가 아니다의 결론이 나겠죠? 네. 아까 네. 베타의 시 소득이 관련이 없다는 0에 대한 관련이 없다. 그쵸. 관련이 없다는 보통 베타는 제로가 규모가 설리 그 베타번이 제로면은 y를 설명하는 변수에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득과 소득과 모시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네. 여기만 관련이 없다. 그쵸. 관련이 없다죠. 규모가 설이면은 그쵸. 지금 보여주는 관련이 있다라고. 그쵸. 네, 결론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오더라도 네. 그게 그 규모 가설이 뭐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아, 이런 질문인가요? 뭔가 유제로의 U의 95%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0.1, 0.5인데 H0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은 실내 구간만 가지고 판단을 했으니까 네. 검정 필요 없다는 말씀. 아, 즉 검정을 하지 않아도 검정의 결과를 알 수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거랑 이제 동치가 네. 그럼 실내 구간만 봐도 그 검정을 하지 않는 신뢰 구간만 봐도 검정의 결과가 바로 나온다.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저 실내 구간의 0.7을 가장 타이트하게 잡아요. 실내 구간에서 아, 좋은 질문이네요. 좀 비껴나가기 95분 딱 해가지고 기각력을 기각해버린다 하는 거. 아, 지금 이거 사실 전제는 여기서 실내 구간을 만드는 규칙, 여기서 실내 구간 만드는 규칙이랑 그다음에 이 검정 만드는 규칙이 다 똑같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T로 했는데 유의수준 테스트를 G로 하는 걸 알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요. 저희가 그 이그젝트 T분포의 기반에서 실내 구간을 구축했다면 우리가 적어도 T검정, 양측 검정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있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통은 H0를 기각하고 싶잖아요. 그쵸. 저런 추론은 잘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보통 H0 기각을 결론으로 네. 연구자가 그쵸, 도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내부가 나오면은 내 연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 맞아요.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보통은 논문은 사실 하나의 분석으로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쓸만한 모형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같은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해도 설명 변수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저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내가 시도해본 모든 분석에서 다 H0를 기각하는 게 나오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연구자들은 윤리와 비윤리의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가게 됩니다. 네. 보통 연구할 때 분석 테크닉을 교육받는 것만큼이나 연구 윤리 교육을 매우 빡세게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그 뭐라 그러죠? 비디오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면은 이 실험의 디자인부터 체계적으로 어디가 검정 뭐라 그러죠? 심사를 한번 받고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여기까지 꼭 하는 게 목표입니다. 4.6.2. 등 T검정 양측 가설인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크본입니다. 아까는 모집단이 뭔가 모집단의 수학 함수가 이미 있었죠. 이거 지금 녹화하는 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2개의 문제집회서가 있어요.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습관을 이제 지금 브랜드를 이그샘플로 들면은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A 브랜드랑 B 브랜드로 갑시다. 자, A사, B사. 그래서 A사한테 A사 20명, B사 20명 수능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죠. 다들 어디선가 그 수능 같은 거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리크루트를 해도 이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대로 잘 안 따라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현실은 일단은 무시하고 우리의 가이드를 착실히 따른 문제집 외에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두 분이 자, 각각의 A, B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서 자, 1년 뒤에 수학 성적을 평균을 냈습니다. 자, 여기는 x1부터 xn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 문제집으로 공부한 애들은 y1부터 yn2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미 가정을 했습니다. 두 집단은 분산이 같다는 거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x바가 45점이 나왔고 y바가 48점이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같은 회사예요, 보통은. 보통 같은 회사겠고 자사의 기존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 네.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 더 좋냐? 사실 이게 꼭 문제집일 필요는 없죠. 화장품 만들었어요. 여드름, 선크림, 발림성 도수식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더 만족하는지 재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측 가설을 단측 가설을 오히려 내가 높은 쪽을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디자인에 의해서 한쪽이 더 낮으면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단측 가설을 쓰면 됩니다. 이게 이것도 따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단측 가설이 훨씬 더 파워 검정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쌤 만약에 똑같이 20명을 리크루트했어요. 그러면은 단측 가설이 조금은 더 규모 가설을 리젝트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단측 가설을 세우시는 게. 그 얘기는 우리는 기술적인 얘기로 했어요. 기술적인 얘기로만 순수하게 격한을 시키면은 지금 양측 가설을 한번 얘기하면은 단측 가설은 어떻게 하면 될지 바로 플로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은 많이 안 했었으니까 양측을 한번 바로 볼게요.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 이거 옛날에 뭐 U1 빼기 U2의 신뢰 구간 해서 이런 거 다룰 때 뭔가 보신 적이 있는 통계량일 겁니다. 검정 통계량을 X바 마이너스 Y바 아마 예전에 보셨던 버전은 U1 빼기 U2를 빼는 게 옆에 붙어 있을 건데 지금은 기모 가설이 맞다면 이게 0이잖아요? 0이니까 지금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S 그냥 S가 아니고 뭐 P가 붙어 있었어요.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거의 지난한 유도 과정이 한 4장 어딘가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where SP는 pooled variance estimator SP 제곱은 어떻게 정리됐냐면은 n 빼기 2분의 n1-1 s 자, 첫 번째 집단의 샘플 베리언스 더하기 n2 빼기 1 s2 제곱 두 번째 집단의 샘플 베리언스 뭐 직관적인 의미는 각각 집단의 편차 제곱합을 전체에 나누기 2로 나눈 겁니다. n은 n1 더하기 n2 SP 제곱이라고 쓸게요.
SP 제곱이 풀드 밸런스 에스티메이터죠. 자, 이런 거 언제 만들 수 있었어요? 분산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널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냐? 이그젝트하게 앞에 보시면은 자유도 n 빼기 2짜리 T분포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젝션 리전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 자, t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하고요. where 이제 조금 C가 뭐가 될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n-1 빼기 2분의 알파 퀀타이겠죠? 시험에서 이렇게 바로 질문을 안 되지. 널 디스트리뷰션까지 하면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알파는 퀀타일은 1-1인 알파니까. 그뭐 프로버빌리티 뭐 T 절대값 T가 뭐 정하는 것도 같은데. 그래요. 그건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뭐 학부 3학년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뭐 이 정도만 적으셔도 되는 걸로 우리끼리 합의 보겠습니다. 네. 숙제하실 때는 내가 숙제하실 때는 조기님께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한 번은 증명을 하셔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한 번쯤은 유도를 하시는 게 나 알고 있는데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자, 다음에 이거 얘기하고 끝내야 돼. 잠깐만. 여러분 P값, 유의 확률, P-밸류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그 통계를 하신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각력을 어떻게 적었어요? T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각한다. 아니면은 작다의 단축가설이면 T가 C보다 작거나 같으면 H를 기각한다. 아니면은 절대값 T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이 C를 우리가 미리 잡았죠. 이제 이런 로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T의 넓은포예요. 넓은포인데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어요. 자, 이게 뭐야? 48, 45 해가지고 뭐 한 3.2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C를 미리 잡았다면은 이 C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로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대체 얘를 기각하는 규모 가설의 사이즈는 말을 만들면 어려워서 이 뒤에 견적하겠습니다. 단축 감정에 대해서는 이 우리가 미리 설정한 C 말고 그냥 3.2를 만약에 크리티컬 밸류로 했을 때의 사이즈 있죠. 3.1을 크리티컬 밸류로 했을 때의 사이즈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이런 작거나 같다의 단축 감정에 대해서는 뭐 3.2보다 작거나 같다의 그 사이즈 계산해 볼 수 있죠. D를 여기 크리티컬 밸류를 그 옵저버드 테스트 스타티스틱 했을 때요. 비슷하게 양측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양측 감정으로 잡았다. 누가 더 클지 몰라가지고 양측 감정으로 잡았을 때, 자, 내가 3.2로 잡았을 때, 그 테스트 스타티스틱이 3.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값을 우리는 P-밸류라고 정의합니다. 포멀하게 정의하자면은 P-밸류라는 거는 3.2보다 더 큰 값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C를 잡았으면은 우리가 3.1을 기각을 못했겠죠? 다음에 3.2보다 작은 값으로 C를 잡았으면 이제 얘를 기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상한과 하한 점이 된 것처럼. 자, 기본 그 주어진 3.2가 크리티컬 밸류라고 가정했을 기본 3.2가 있을 때, 자, 이거 말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한번 읽고 한번 곱씹어 보세요.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의 미니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4.6절까지 했고요. 녹화 비디오로 잠깐 카이저곡 검정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쯤 하면은 R 실습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 실습까지 녹화 비디오에서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4절은 끝. 새로운 마음으로 5장 이제 확률 변수의 수렴 개념 이론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또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